네, 안녕하십니까. 현 인베스트먼트 강재현 대표입니다. 오늘 지수 전체적으로 좀 보도록 하죠. 오늘도 지수는 견고하게 반등세가 이어지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다 됩니다. 거래소 같은 경우가 0.37% 상승을 하면서 어제에 이어서 역시 강세가 이어졌다 되는데 지수로만 볼 때는 상승이 그렇게 강하게 전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종목별로 볼 때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그런 흐름을 보여줬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한번 시장을 복귀를 해보면은 1월달 저점 이후에 17거래 동안에 강한 상승을 보여줬었고요. 그래서 가파른 상승을 보여줬던 만큼 조정 자체가 좀 길게 들어왔던 그런 케이스였는데 고가 대비해서 저가를 만든 날까지 해서 약 34거래. 그래서 상승 일수와 조정 일수를 1대2로 맞춰주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지속적으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반등 자체가 아주 가파르게 나오는 케이스도 아니기 때문에 매물 소화하면서 작은 올라가는 형태. 그래서 과열이 없이 올라가는 형태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이제 21선이 이제 상승 각도로 바뀌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 주가 자체가 이제 241선이라는 자리 때까지도 안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 조만간 21선이 이렇게 올라온다가 될 것이고요. 그러고 나서 나머지 이평선도 올라오겠죠. 그래서 21선 3중 바닥형은 거의 만들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2450에서 2500이라는 이 가격대가 매물이 있긴 하지만, 지금처럼 거래대금의 증가가 나오면서 이어진다면은 돌파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오늘 강세의 중심이 누구였느냐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실제 강세의 중심은 기관 투자자였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원달러 환율이 확연하게 꺾이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 시장에서 불확실성이 있는 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 아직까지 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꾸준하게 산다는 거, 이 부분이 시장에서 강세 또는 버텨주는 그런 흐름을 보여준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더 강하죠. 그래서 코스닥은 오늘 같은 경우 에코프로가 다시 한번 강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코스닥을 또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그 다음에 선물 쪽에서가 외인들 매도가 오늘 장중에는 5,000개 넘게 매도가 나오게 됐었는데 앞전에도 이제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라는 부분이 해지성 매도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는 외국인들 선물 쪽에서 매도가 그렇게 공격적으로 출하되거나 하진 않습니다. 다만 누적적인 매도 규모가 또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이 계속해서 현재는 쇼커버리 형태로 전개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지수의 강세가 열린다가 되면은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커버링을 해야 될 물량은 상당히 많은 반면에 실제 이제 매도를 할 수 있는 물량은 제한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지금의 구조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좀 보게 되면은 오늘 시장에서 업종별로 볼 때 가장 강세를 띄었다 된 쪽이 어디냐 이런 것들인데 우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가 여전히 셉니다. 코스닥의 거래대금이 이제 14조 정도 나오고 있으니까 굉장히 거래대금이 많은 그런 상태인데 이제 시장에서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장을 주도주 논리로 생각을 해서 2차 전지 다음에는 반도체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실제로는 그동안 쏠렸던 부분이 완화가 되고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결국 순환장세 이 형태로 보는 게 가장 좋다고 말씀했는데 중소형주들의 강세가 좀 더 두드러진 케이스였고요. 대형주는 상대적으로 약했다는데 대형주의 약세란 부분이 미국에서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뭐 특별하게 호재성이다라고 할 수 있던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이제 IT 이쪽에서 반도체가 상대적으로 오늘 시장에서 약했다 되는 모습이었고 은행주들이 약세를 띄었다. 다만 은행에서는 전체적인 대형 은행이 약세 띄었다가 아니라 카카오뱅크 이쪽에서 약세가 조금 더 나타났다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어저께 세트리온 그룹주들이 하락하면서 제약주들 약세 띄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미증시에서 성장주들에 따른 이제 모멘텀이 약간은 둔화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국내 제약바이오에서 추가적인 상승 역시 나오지 못했다 되고요. 그리고 서비스업 정도 이제 게임이나 인터넷이나 특히나 서비스에서 인터넷 같은 경우는 미증시와의 연동이 높다는 점에서 이 역시 제한적인 흐름을 보여줬다 됩니다. 반면에 강세가 두드러졌다 되는 쪽이 이제 에너지 화학 쪽인데 이 중에서 실제 화학에서 강세가 뭐 다른 쪽 전체적으로 강세가 나타났다 이건 아니고 오늘 이제 시장에서 리오프닝 관련이 좀 많이 강했었죠. 그러니까 리오프닝 관련해서 강세가 나왔던 배경이 이제 본격적으로 4월 달이 되게 되면 중국 관광객들이 들어올 수가 있고 정부에서 이제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지원금을 주겠다 이런 것도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리오프닝 관련된 뭐 카지노라든지 저가 항공사라든지 그리고 화장품 이런 쪽의 강세가 나타났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오늘 시장에서 화학 쪽 이쪽에서의 강세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고 그 다음에가 이제 보험 역시도 강세 띄었는데 보험은 뭐 꾸준하죠. 그래서 손해보험 같은 경우가 여전히 시장 대비해서 강세를 띄고 있다. 그 다음에 자동차 강세를 띄워줬는데 자동차 쪽에 앞전에도 늘 말씀드렸지 실적이란 부분에서는 굉장히 제일 뛰어난 업종이 현재는 자동차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4월 달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어닝 시즌에 들어가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쪽 이쪽을 선호한다는 부분이 그대로 나타났다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기계 쪽에서는 오늘 원전 관련해서 이제 그 울산인가요? 울진인가요? 그쪽에 대해서 이제 원전 수주 계약 발표가 나오면서 이제 원전 관련주들 강세 나타난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공현 쪽에서 아까 얘기했었던 리오프닝 관련해서 이제 저가 항공사 이쪽을 중심으로 역시 강세를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지수 자체는 시총 최상위에 있는 IT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쪽이 좀 제한적인 제약까지 해서 흐름을 보여준 반면에 자동차 정도가 강세 띄면서 지수를 어느 정도 방어를 해주고 그 외적인 종목군들이 고르게 반등세가 나와주면서 시장 전체적으로 체감이 좋은 형태가 이어진 그런 장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선물도 한번 보도록 하죠. 선물에서 오늘 외인들의 매도가 많았다 했었는데 어저께도 이제 설명해드렸듯이 선물 쪽에서가 중요 가격대를 넘으면서 이제 추세 자체도 돌파한 모습을 보여줬다 했었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선물 쪽에서 316포인트 전후 이 라인대가 아침에 지지를 받아주면 되는 위치였었는데 이 가격대에서 지지를 받아주고 올라가서 마감이 되었다 됩니다. 그래서 선물 쪽에서는 이제 추세적으로 이제 하락 추세를 여기서 넘긴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강세가 이어진다면 전체적으로 이 채널 패턴의 기본 마디폭이 하나 열린다 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대에서 하루 정도 더 지지 테스트를 받을 수 있는데 더 지지 테스트를 받을 거냐 아니면 강한 시세를 보여줄 것이냐 이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강한 시세를 보여준다 하려면은 아무래도 미증시에서의 강세라든지 환율의 하락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서 외국인들이 현재 많이 매도를 해놓은 선물 쪽에서의 쇼커버링이 들어오느냐 이 부분도 중요한데 그게 나온다 했을 때는 기본 마디폭이 우선 하나가 이렇게 열린다 됩니다. 그래서 이 마디폭이 열린다 될 경우는 시장 자체가 그동안 고가를 만들었던 자리대를 넘어간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거를 넘어갈 때는 시장에서 시총 상위주들이 강한 흐름을 보여줘야 된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시적 관련이라든지 경기에 관련된 IT라든지 자동차 이런 쪽에 대해서 좀 더 시세가 나오는지 같이 체크 좀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좀 보게 되면은 오늘 거래량이 실린 쪽을 좀 잘 보셔야 되는데 IT 같은 경우는 뭐 2차 전지가 거래량이 에코프로가 강세 띄면서 대형 2차 전지도 일부 거래량이 실리는 모습이었고 전체적으로 볼 때는 자동차, 완성차와 자동차 부품 쪽이 확연하게 거래 대금이 좀 실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되죠. 그 외쪽으로가 이제 저가 항공사들 마찬가지로 거래가 좀 실리는 모습이었고 그 다음에가 오늘 아까 봤듯이 보험 그리고 증권도 시세가 나오진 않았지만 거래량이 붙었고 지주회사도 역시 거래량이 좀 붙는 모습 보여줬다 됩니다. 그 2차 전지 소재라든지 화학 관련도 거래량이 좀 붙었고 리오프닝 관련해서 역시 거래량이 붙고 그리고 카지노라든지 원전 관련주까지 거래량이 실렸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수주 관련된 모멘텀이라든지 실적 관련된 모멘텀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2분기가 되게 되면 중국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군들 이런 쪽의 흐름이 거래량이 다 좋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는 시장에서 큰 조정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는 아예 경계는 늘 가져야 되겠지만 크게 경계 가질 것은 없다. 왜냐하면 이미 연준 회의라든지 앞으로의 금리 인상 이런 부분에 대한 윤곽이 다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경기와 시점 이것만 보면 되는 거고 텔마 쪽에 워낙에 강하게 이슈해서 강세에 뛰었던 쪽도 이런 식으로 시장이 전반적으로 순환 형태로 서서히 다 반등이 나온다 되면은 그쪽으로 쏠리는 수급이 아직까지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나중에 약화될 수 있다. 이 부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상하기로는 4월 달부터 이제 시장에서 거래소가 지금은 아직까지는 코스닥의 강세가 이어지고는 있지만 거래소가 훨씬 더 앞으로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시적이라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거래대금을 보게 되면 코스닥은 뭐 워낙에 강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 코스닥이 전체 하락폭의 50%를 넘어온 그런 상태죠. 그래서 그만큼 상당히 강하게 움직인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앞전에 작년에 이제 초에 하락했었던 이 가격대 근처까지 이제 올라왔다가 되는 건데 이제 여기서의 매물대 요거를 이제 어떻게 넘어갈 거냐 요 정도는 있을 거고요. 그리고 거래 대금이 14조까지 늘어날 만큼 굉장히 많기도 하지만 대신에 신용 역시 굉장히 크게 늘어났다. 이 부분 같이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신용을 보게 되면 지금 전체 신용이 이제 18조, 거래소와 코스닥 합칠 때 18조 정도의 신용을 갖고 있는데 거래소가 8조 8천억인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9조 3천억까지 신용이 굉장히 많이 커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이야 뭐 특별한 악재성 재료가 없기 때문에 이어진다라는 부분이 있지만 나중에 시장에서의 무게추 자체가 이제 결국은 거래소가 상대적인 강세를 많이 보인다 했을 때는 외국인 들어올 때가 가장 강하게 들어오는데 최근은 외국인은 아직 없지만 기관이 그만큼 강하게 현재 사주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외국인들이 들어올 때는 무게추가 넘어간다 했을 때는 그만큼 이쪽은 또 영향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런 것만 좀 체크를 하시면서 가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코스닥이다라고 하더라도 그동안 워낙에 못 움직인 쪽이라든지 실제로 신용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는 쪽들도 워낙에 많기 때문에 코스닥에서는 뭐 사실 지수보다는 종목별 흐름 정도만 체크하시면서 많이 올라간 쪽은 이제 과열이라는 부분에서 좀 주의만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도 하셨습니다. 수고 다하셨어요.